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회피요법도 아니고 대증요법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면역 기능을 조절한다 그랬습니다. 그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은 현대에 나와 있는 방법이 지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감장요법, 또 하나는 면역 조정요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탈감장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진드기가 우리 몸에다 아토피를 일으킨다. 대개 0에서 3세 어린 나이는 음식들이 주로 아토피를 일으키지만은 대개 3세 넘어서 어떤 애들은 한 2살 넘어서부터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물질이 바뀝니다. 우유가 아토피 일으키는 애가 3살쯤 돼서 좋아지는가 싶더니 도로 심해지는 경우 그때 다시 검사해보면 전에는 1살 때 검사했을 때는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3살 때 했더니 진드기로 바뀌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진드기 환경 관리하면 또 아토피가 좋아지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바뀝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아토피의 체질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면역 조정요법을 해서 면역 기능을 돌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이 한두 가지일 때 진드기다, 우유다 해서 어느 한두 가지 물질일 때는 그거를 몸속에다가 주사를 해주면은 아토피 알레르기에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진드기 알레르기일 때 진드기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몸의 제1선의 방어기구가 뭐냐면 피부입니다. 피부의 이 넓은 면적에서 사방에서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이 순간 공기 중으로 들어오고 떨어지면서도 그러고 옆에서 들어오고 수많은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속 혈액을 따라서 순환하는 백혈구들이 지금 여러분 몸을 지켜주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피부에서 진드기가 들어오려면 몰아내기 위해서 피부에서 염증이 일어나면서 그걸 밀쳐내는 반응, 내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과잉충성하는 것이 결국 피부에 진물나게 하고 아토피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드기를 몸속에다가 피 하나 혈관에다가 주사를 해주고 나면은 백혈구가 갑자기 보니까는 이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주인 몸속에 있네. 그럼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 아니고 원래 우리 주인 몸인가 하고서는 공격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2달, 석 달 하면은 이건 원래 우리 주인 몸에 있는 건데 내가 잘못 착각했었나 보다 하면서 서서히 공격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그냥 같이 공존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밖에서 진드기 물질이 몸에 닿아도 피부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진물이 나고 이런 게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로 치료하는 법이 이제 탈감장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은 그러면 다 낫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사람들한테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이 뭔가 하고 검사를 해보면은 한 가지 물질에 반응하는 경우는 한 반수 정도고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물질에 알레르기 일으키는 환자가 또 나머지 중에서 한 20% 되고 나머지 30%는 세 가지 이상 물질에서 알레르기 반응 보입니다. 그 때문에 한 가지 물질이랄 때는 그렇게 주사줘 갖고도 어느 조절하게 되는데 세 가지, 네 가지 되면 그 여러 가지 물질을 한꺼번에 주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쓰고 싶어도 또 못 씁니다. 그러한 환자들한테는. 그러한 경우는 소위 이제 면역 조정요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서론과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아토피가 뭔지 알레르기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생겼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인수물에다가는 예방법에다가 제일 윗줄에다가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런 말 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를 제일 먼저 썼는데 적을 알고 나를 하면은 절대로 위태로울 일이 없다 하는 말을 썼는데 즉 서론에서 알레르기 체질로 바뀌는 요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유전, 환경, 본인 개체의 식생활, 생활습관, 주거 환경, 주거 습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개선하면은 예방이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유전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서 예방을 하고자 한다면은 뭡니까? 내가 아토피를 갖고 있다 하면은 부모가 같이 아토피를 있으면은
자녀한테 아토피 생길 확률이 한 75% 가까이 됩니다. 근데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아토피 있을 경우에는 한 40 내지 50%로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내가 아토피가 있으면 배우자를 구할 때 아토피가 없는 배우자를 구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배우자가 결정된 분들이 때문에 이 방법이 이제 안 통할 것 같고, 이제 아직 결혼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죠. 환경 문제에서 뭡니까? 하나는 이 대기 오염이라든지 공해가 관계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공기가 깨끗한 곳에 살면 좋겠죠. 그러니까는 좀 더 전원적으로 주거를 옮긴다든지, 또는 이러지 인공 감비라든지 색소가 들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아까 진드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밀폐형 주거 공간을 자주 환기를 시키면서 환경에서 그 진드기를 낮춰줄 수 있게 한다든지, 진드기를 예방하면 그 얘기만 갖고서도 한 1시간은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개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너무 깨끗한 환경, 너무 완벽한 환경을 만들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따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식생활에서 너무 육류를 많이 하지 않고 항산화 물질이 들어간 과일과 야채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잘생긴 체질이 되지 않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하면 거기에 예방법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제가 4가지의 비법으로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의 그 아토피를 막는 비법 첫째, 집에다가 애완동물을 키워라, 이겁니다. 무슨 말 하나 할지 모른다. 대부분 인터넷을 보고 다 책 보면은 애완동물이 알레르기,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뒷얘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되 2마리 이상을 키우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키워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을 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그거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그런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가 옛날도 아닙니다. 한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할머니 분들도 오셨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초등학생, 그때는 뭐 국민학생 그런다면 기본 복장에 꼭 여기다가 길게 수건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게는 항상 누런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다가 하고 코를 빨아먹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생충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또 자녀를 키울 때 반타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6명 남은 셋은 어릴 때 주려니 하고 3명만 키운다, 이런 생각이 켰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세균 감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세균이 흔한 더러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는 지금 그만큼 수많은 세균 속에서 살 수 있게 우리 몸의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에 그러한 세균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참 피부도 뽀얗고 곱고 예쁘고, 외국 어린애들 모델하고 선진국의 어린이 모델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몸의 백혈구가 한 세대를 내려오면서 30년 만에 이제는 세균하고 셀 백혈구는 없어지는 체질로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를 못한 겁니다. 30년 만에 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환경은 빨리 바뀌었는데 진화가 못 쫓아가서 일어나는 병이 아토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를 다른 얘기하면 우리 진화 부적응증의 질환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임신하고 계신 분들한테 아까 알레르기를 잘 일으킬 항원물질 음식 5가지 말씀드렸죠. 그 5가지 음식을 임신 중에 드시지 않으면은 아토피가 가진 애를 낳을 확률을 약 80% 이상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부터 하냐? 우리 몸에 백혈구가 생기는 거는 임신 중기쯤, 이제 입덧이 끝나고 임신 중기,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임신 20주 넘어서부터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드셔도 되는데 백혈구가 우리 아이의 태아에서 백혈구가 생기는 임시 20주부터 그 5가지 음식을 그 마시면은 태어난 자녀한테서 아토피 일으킬 확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이라 그러면은 엄마 젖을 먹는 아이한테서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또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아토피 예방에는 엄마 젖이 제일 좋은데 엄마 젖을 먹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예방하는가 하는 건데 그때도 그 5가지 음식을 안 드시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해 보면 엄마가 그 5가지 음식을 드시고 젖을 짜보면은 1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그 음식들이 젖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드시면 되는데 그때 주의할 점은 첫째, 모유는 6개월까지 먹이도록 적어도 1년까지는 먹도록 하고 이유식은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식을 6개월 넘어서 하더라도 집에서 만들어주면서 그 5가지 음식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1가지씩 음식물을 첨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아토피라는 것은 급성 염증 반응이 아니고 지연성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항원물질이 들어가자마자 수시간 내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서 길면 일주일 지나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는 먹자마자 생겨서 이거 먹으면 우리 몸에 도드라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 하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아토피는 어제 먹은 음식 일으키든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 일으킵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아토피가 일어나면 바로 몇 시간 전에 먹은 음식을 생각해서 이거 먹어서 생겼나 보다 해서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아토피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엄마가 감으로 아토피를 일으키는 음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성 면역 반응이라서 수일 지난 다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걸 집에서 확인하려면 일주일 동안 그 음식을 쭉 주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나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은 일주일에 1가지씩 첨가하라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음식에 대해